안녕하세요. 정경진입니다. 정경진의 경진TV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경진의 민심探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하시던 일 잘 정리해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12월의 마지막 한 주, 대선의 분수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서부터 시작된 약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2라운드로 시작되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1라운드 때는 양당 간의 후보의 각축장 혹은 양당 간 후보의 리스크가 드러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2라운드는 양당 간의 리스크가 첨예화되면서 제3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10%를 찍으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갤럽에서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게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9.3%, 10%에 근접한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약 2배 가까운 지지율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 2022년 1월달 초에는 거의 10% 안팎에서 아마 안철수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당의 후보가 도저히 국민들이 찍을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나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리스크들이 더 나올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국민들을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오면 어떡하나. 지금까지만 해도 1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1당을 지지했고 2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2당을 지지했는데 더 나오면 어떡하나. 자기 스스로 투표에 대한 합리성들을 찾기에 급급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자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캠페인을 하지는 않고 자당 후보를 공격하고 분열하는 그런 참 전혀 이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김건희 씨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김건희의 사과로서 일정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 리스크를 관리할 만한 그런 지도력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지율 하락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이준석이냐 이준석 아니냐로서 극심한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급기야는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에 대한 추문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준석이 선대위에 복귀를 하든 복귀를 하지 않든 이 이준석 문제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한 1월 중순까지는 아마 진행되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때까지가 안철수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철수만이 가지는 컨텐츠를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진행되어 온 결과 정말 아주 미미한 지지율에 불과한 안철수가 양당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그런 대선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안철수가 10%의 두 자리 육박하는 지지율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서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이 변화성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이 약 7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70여일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국면이라고 모든 국민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 정치의 근대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시대 정신이 바로 2022년의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한다면 이로부터 약 30년간은 바로 이 근대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하고 이제는 2022년부터 바로 이 근대화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나라로 머물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혼란과 극심한 대립 그리고 전혀 창의적이지 않는 퇴행적인 싸움의 정치인 한국 정치가 이제는 정상화의 정치를 가면서 정치가 경제를 이끌고 정치가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제2의 대한민국의 융성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극복하고 동족 간의 상전인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은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간에는 우리 국민들의 과학성, 창의성, 그리고 희망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들이 바로 2022년을 맞이하는 선거에서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시대 정신에 매몰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과연 어떤 정권 교체인지 그냥 정권 교대인지에 대한 심각한 물음들을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안철수가 부각되면서 지금은 안철수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안철수가 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착한 정치인은 알겠지만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복잡한 한국 정치에서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온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은 국민들의 시선이 1당과 2당에 있었던 시선들이 이제는 살며시 삼지대에 있는 안철수를 쳐다보고 있는 안철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철수는 지지율의 상승에 대해서 고무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가지는 장점인 과학기술의 대통령, 코로나 대통령, 그리고 통합의 대통령이라는 컨셉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서기를 저는 주문해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람을 만날 때 진정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바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민들을 만날 때 좀 더 자신감 있고 확연한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난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안철수에게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는 안철수의 시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과학기술의 대통령, 코로나 대통령, 그리고 세대 및 지역을 통합하는 통합 대통령으로서 통일의 기초를 쌓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국민들을 만날 때 좀 더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도 좋지만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 밑에서 2021로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는 한번 크게 출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좀 더 역동적이고 생생한 한국 정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기를 바라고, 2022년도에는 안철수가 약진하는 범의 해인 2022년에 범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약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 희망 고문을 줬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경진의 경진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2년에 새롭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